세 번째 발표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관세인재개발원 한혜진, 황태훈 교수께서 마약 밀수 단계별 단속 역량 향상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날의 항공기 부품입니다. 안쪽 구멍이 막혀 있어서 파봤습니다. 흔히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메탄페타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물로 반입된 주방 환기장치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수백 킬로그램의 필로폰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화물의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포장을 뜯었더니 코카인 수백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 밀수는 지난해 총 1000여 건에 1272kg,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1%, 적발량은 무려 757% 증가한 것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필로폰과 코카인, 이 두 종류의 양만 따져봐도 6,400만 명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마약 밀수 단계별 단속 역량 강화 과정을 발표할 관세인재개발원 한혜진, 황태훈입니다. 발표는 설계 배경, 과정 설계, 개발 운영 내용, 교육 평가 및 성과, 마지막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배경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최근 마약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래 주역인 10대의 마약류 사범 추이가 급증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약 밀수는 점점 대형화, 신종화되고 있으며 2021년 마약은 1272kg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을 단속하기 위하여 대통령께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관세청은 마약반입 원천 차단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의 마약 합법화와 범죄 조직의 국제 분업화 등으로 국제 공조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마약 유입 경로의 다양화에 따라 통관 단계 마약 단속 역량 제고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 수법 진흥화, 마약 단속 조직 인원 확대 및 마약 수사권 독립에 따라 마약 조사관의 수사 역량 강화도 절실한 때였습니다. 관세청 마약 밀수 단계별 단속 업무는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제 공조 단계로 해외에서 국내 반입 전에 마약을 적발하거나 또는 국내 반입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통관 단계로 수입 물품, 여행자 휴대품, 특송 우편 물품 등의 은닉된 마약을 통관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약 적발 이후 국내에서 마약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관세인재개발원에는 국제 공조 단계와 통관 단계에 대한 과정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출입 통관 과정에 마약 단속 기법이 과목으로 2시간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마약 적발 역량을 제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인재원은 기존에 없던 2가지 단계에 대한 과정을 신설하고 기존 과정 마약 조사 실무 과정을 재설계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생이 스스로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로드맵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과정 설계, 개발,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에디 모형으로는 국가적인 시급한 요구에 대응할 수 없어 빠르게 설계하는 래피드 프로토타입 모델을 활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대내외 환경 분석과 수요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개발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과정별로 업무 전문가와 학습자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 목표와 필요 역량을 도출하였고 프로토타입 과정을 개발, 시행하고 개선점을 보완하여 실습을 확대하였고 참여형 수업 또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빠르게 제대로 된 관세청 맞춤형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래피드 프로토타입 과정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요구 분석과 환경 분석은 단시간에 실행하고 과정 설계와 개발, 운영과 평가는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입 단계별 3가지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 조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황태훈 교수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마약이 들어오기 전 단계까지에 해당하는 글로벌 마약 단속 요원 양성 과정입니다. 네, 이 과정은 주요 마약 공급국, 즉 우리나라로 마약을 공급하는 국가의 세관과 공조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직원을 양성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공조를 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2023년도 관세청이 마약 수사 파트너로 정한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미얀마, 라오스로 이어지는 동남아 마약 골든 트라이앵글의 핵심 국가로서 2021년도 기준으로 국내 밀반입 필로폰의 64%, 전체 적발량의 무려 3분의 2가 태국산입니다. 동교육과정은 교육 대상은 총 24명, 내부 공모를 통해서 업무 역량이 뛰어나고 어학 능력이 우수한 직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과정 개발 단계에서 저희가 보니 선발된 직원들 중에 국제 수사 경험은 풍부하지만 마약 수사 경력이 없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마약 수사 기초 과정을 개발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과정의 운영은 국내인 관세인재개발원에서 3일, 그리고 해외 태국 관세총국 인재개발원에서 5일, 총 8일간의 국내외 합동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국내 과정을 보겠습니다. 미국 DEA, UN, 인터폴 등 쟁쟁한 필드 요원들이 실제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마약 단속한 사례를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세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마약 유통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과정을 보겠습니다. 태국 세관의 마약 단속 역할과 프로세스, 마약 사범 프로파일링과 타겟팅 등 태국 세관의 위험 관리 기법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수완나품 공항이라든지 방콕항 등 한국으로 마약이 밀반출되는 현장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통관 단계 마약 단속 기법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마약 수사 요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출입, 여행자, 특송 우편 등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마약을 잘 찾아내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이런 교육이, 유사한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겨우 2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통관 직원들에게 마약 적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교육 대상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 인원이 많습니다. 무려 2,5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천공항, 인천, 부산, 서울 등 전국 공항만 세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대부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업무 특성을 10분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2차례 수렴하여 파일럿 교과목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교과목을 보겠습니다. 마약의 종류와 특징, 신종 마약류 정보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마약은 어떻게 생겼고 또 최근에 반입되는 마약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는 엑스레이를 활용한 은닉 마약 판독 기법 및 적발 사례입니다. 마약을 엑스레이로 봤을 때 어떤 이미지로 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마지막은 마약 분석기기 사용법입니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하얀 가루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마약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많은 직원들이 재미있게 배우고 또 교육 후에도 활용하는 데 방점을 찍고 개발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공항만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줌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조사 요원들이 아닌 직원들이 마약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OX 퀴즈 같은 다양한 학습 툴도 도입하였으며 실제로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발견하였을 때 그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러닝, 여행자 마약 적발 기법 및 사례라든지 경미 마약류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통관 단계에서 마약을 적발한 이후에 마약 수사 요원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대한 과정입니다.
마약조사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압수수색, 통제 배달 등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은 기존 과정과 달리 기존 과정 두 가지는 새로 만들었던 것이라면 이 과정은 예전에도 있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재설계하였습니다. 2022년도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목 비중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컨대 숙지도, 관련성, 활용성 측면에서 호응이 좋았던 통제배달과 같은 과목은 교육 과목 시간을 확대하였으며 또 반대로 호응이 낮았던 교과목은 예컨대 해외 마약류 밀수동량 같은 과목은 과감히 폐지하였습니다. 사실 마약 수사 과정은 저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경찰연수원, 법무연수원 등 마약 수사 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기관별로 공통되는 과목은 예컨대 압수수색 기법이라든지 영장신청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부족한 없었던 과목들은 새로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IPA 분석 결과 강사 전달력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발굴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사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였으며 강사별로 1:1 강의 역량 코칭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마약 수사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모의 사건 바인더를 통해서 전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세형법 표준 교재를 개선하여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단계, 통관 단계, 수사 단계에 대해서 세 가지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교육 평가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밀수 단계별 단속 역량 강화 과정은 교육 만족도, 학업 성취도, 교육 활용도, 성과 평가 등 각 과정에 부합하는 평가 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만족도 평가는 세 가지 과정 모두 9.0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관 단계 단속 과정의 경우에는 9.66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교육생들이 학습 방법이나 교육 내용 등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순 추천 지수 또한 9.7점으로 도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이 다른 직원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대부분 응답하였습니다. 마약 조사 실무 과정은 마약 수사 관련 규정 및 절차 등 업무 지식 습득이 중요한 과정으로 학업 성취도와 현업 활용도를 평가하였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전체 인원의 75%가 8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업 활용도의 경우에는 특히 업무 지식 수준이 26.6점이 크게 상승한 83.3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체 마약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493kg을 적발하였습니다. 특히 통관 단계에서 항공 여행자를 이용한 실적은 684%가 증가한 102kg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한 태국 합동 단속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태국 관사당국이 작전명 사이렌이라고 이름 붙인 마약 밀수 합동 단속으로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적발했습니다. 최기석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기법을 활용하여 마약을 적발한 실제 교육생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영상으로 찍으셔가지고 물론 판독 영상도 보여주셨는데 판독을 이제 하시면서 여기 좀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검사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셔가지고 실제 검사 이제 개봉하는 과정, 은닉 물품을 찾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촬영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강의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 보고 이렇게 은닉 방법 같은 것도 알 수 있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교육 이후 2개월 후에 적발한 사례로 교육 성과가 즉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현장과 연계한 최적화된 학습 방법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향상하였고 현업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세관 직원의 마약 단속 의지와 적발 역량을 강화하여 마약 단속 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하였습니다. 동 과정은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과정을 빠르게 개발하여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관세인재 개발원은
관세청 직원의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식사는 하고 하신 거죠? 식사는 식사도 못 하고 하신 그래서 네네, 아까부터 계속 서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게도 아주 큰 목소리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아까 강사들 중에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분들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그래서 뭐가 좋아졌나는 평가를 좀 하고 내용을 써주신 것 같은데 혹시 결국은 강사들의 만족도가 발현되는 지점은 그 수강생들한테여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이전에 안 좋았던 강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뭐 자료, 근거 혹은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빨리 제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마약 조사 과정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전체 만족도가 조금 다른 과정에 비해 저희 인재운이 워낙 높아가지고 사실 그리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중에 가장 문제점이 강사 만족도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강사 만족도 3분을 선정을 해서 낮은 분께 의사를 타진하고 1:1 코칭을 진행을 하였고 그 아까 내용에 보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코칭을 해줘서 굉장히 자기가 향상이 됐고 강의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피드백하고 그런 조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거는 받고 네. 그분들이 달라져서 네네. 수강생들의 반응이 네. 다 그 점은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강사 만족도가 수치상으로 9점 초반대에서 9점 중반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에게 들었을 때 강사가 참여형 수업 퀴즈라든지 뭐 퀴즈앤을 통해서 퀴즈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토론형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실습한 후에 그 결과를 그 업무 현장에 돌아가서도 피드백 해주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저희 쪽에 많은 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혹시 이제 뒤에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참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게 콘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건 확산을 이제 저희가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기관에서 하신 내용들이 다른 기관에 이런 부분들은 너희가 참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것만큼 정말 잘한 거야. 이런 특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저희가 1기 통관 단계 마약 그 단속 과정을 하고 나서 교육생들이 돌아가서 이 학습 자료를 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PDF로 교재를 제공하였는데 그 적발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재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러닝으로 저희가 즉시 개발에 착수해서 거의 2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다시 교육생들에게 제공하였고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게 빨리 될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좀 잘 됐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총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2,5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수료율이 14% 정도로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좀 빨리빨리 변하는 영역이라고 알고 있어서 굉장히 좀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냥 만들어 놓고 사실 거기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 거의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혹시 많이 참여하지 않으셨다면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2,500명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서의 직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통관 단계이지만 그 보세 화물이라든지 감시 단속까지 포함한 인원이 2,500명이고 순수 통관 단계의 인원은 1,4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점을 저희도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러닝을 제작해서 저희
그 마이크로러닝 플랫폼에 올리고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그 정말 필요한 그 마약 단속 키트 사용법이라든지 엑스레이 은닉 기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조회수가 2,00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은 저희도 사실 메타버스를 재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붐이 있어서 구축을 했는데 사실 활용은 저희가 그 행사, 수료식 또는 입교식 때 주로 활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OX 퀴즈로 어떤 학습 효과를 한번 그 랩업할 때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격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하였고요. 다른 부분에는 사실 교수님 말씀처럼 그 활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저희 30초 정도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마무리 발언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마약 조사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팀장님께서, 수사 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억세게 운 나쁜 마약 밀수범하고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세관 직원이 딱 만나야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적발을 못한다는 얘기인가? 제가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정말 운 좋은 마약 밀수범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져서 이 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